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 3법, 즉 2020년 7월 30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 계약갱신 요구권 가지고 이번에는 계약갱신 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보면 계약갱신 거절,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계약갱신 거절과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쭉 9가지가 있습니다. 이 9가지는 별도로 해설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 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랍니다. 즉 2년간 살지 않고 잠시 한 3개월 살다가 다시 임대를 왔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이 지나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만 예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무서운데요. 쭉 2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살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당한 사유는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 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이 이주 등의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정부는 갱신 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 일자를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주택임대차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사실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법 제6조의 3항 5항 법정 손해배상 책임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좀 비워놓으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즉 여기에서는 법인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고 답변했고요. 그 이유 보면 법인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요.
임대료 상한은 한번 살펴보면은 임대료 상한은 연 5% 이내에 적용하는 것. 즉 갱실거주시 5%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대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상담한 거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다가 전화번호와 그 센터를 기관을 해놨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전화를 하시거나 대한법률고도공단에 전화하거나 서울시 타산 콜센터 이게 전화번호가 있으니 이걸 참조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직접 한번 문의하셔서 궁금하거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